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고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로드맵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의총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요. 이양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동훈 얘기는 말이죠. 로드맵을 만들어 봐야 윤 대통령이 문서로 확정하지 않는 이상 요 이행을 담보할 수가 없다. 요게 맹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양수 의원도 요게 이제 제대로 이행되려면 용산 대통령실에 선의가 아니라 호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아주 헷갈리는 지금 말장난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은 지금 무슨 소리냐? 그리고 지금 변호인들 사회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우파 변호인들은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게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법률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김민전 의원의 또 핸드폰이 국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한동훈이를 징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서 또 지금 친윤계와 친한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제 원내 대표 선거에서도 이 마찬가지로 친윤과 친한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경찰이 칼을 뺐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12월 3일 날 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참석한 15명을 전부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그 중에 지금 한덕수 총리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그냥 피의자가 아니라 내란의 공범이다. 요렇게 지금 경찰에서 통보했어요. 많은 파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를 피의자로 통보를 했어요. 내란 혐의로 지금 이제 이 피의자로 통보했는데 그냥 피의자가 아니고 내란 공모 혐의다. 요렇게 지금 경찰 특수단에서는 지금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요. 지금 만약에 피의자 신분 내란 그 공범 혐의인데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소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는요. 장관 10명하고요. 국정원장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주요 장관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한덕수 총리하고 이상민, 박성재, 조태열, 그 다음에 조규홍, 또 송민영,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태용은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은 인물이 누구냐? 지금은 딱 한 명은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이 한 명은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 신문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요, 조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하고 군내 계엄 핵심 관계자들을 추가로 출금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은요, 지금 경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 그리고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이런 경찰 지휘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추가로 출금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방첩사령부하고 수도사령부에 대한 그 수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협조해달라. 이렇게 별도로 지금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한수 지금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의 김용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와 별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경찰에서는요, 김용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휴대전화하고 PC, 노트북에 대해서는요,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인 조사 대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요, 선관위하고 군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선관위 CCTV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부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찰이 수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이죠. 이 국회 본회의에서, 왜 오늘이 이제 지금 이제 예산 그 마지막 심의 날짜지 않습니까? 10일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된 예산안 677조 4천억 규모의 673조, 677조 4천억 규모였었는데 정부안이요. 여기에서 4조 1천억이 감압돼서 673조 3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중요 국가기관들, 경찰, 검찰,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특활비가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부를 운영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참 한마디로 무식하다, 이런 입장을 그런 의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의원이 말이죠. 지금 TF 팀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 퇴진 시점, 퇴진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우선요, 공감대는요, 퇴진 시점은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할 것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월 하야에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에 5월 대선, 요 두 가지 방으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당내에서, 왜냐하면 일각에서,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낫다. 탄핵에 대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 또 논의한 바도 없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당 차원에서 로드맵을 만들어도 과연 대통령실에서, 즉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 사항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의 호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퇴진 노드맵하고는 전혀 연관시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동훈이가 오늘 의총에서 한 얘기를 보면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대통령의 섭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는 건데, 여기에서는요, 섭리라기보다는 호의라고 저에게는 해석하고 싶고, 당이 제안한 방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호의가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조기 퇴진 방안이 확정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하야 전에 구속이 된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권한대행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때 가서 추가로 의논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 한동훈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YTN의 단독 보도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요, MBC 단독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적으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도 대통령을 윤석열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도발할 때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이런 입장으로 볼 때는 대통령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이 얘기하더라. 자, 그러면서 말이죠. 결국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퇴진 일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퇴진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하고 이성 후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선의가 전제돼야 한다. 거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의총에서 발언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한동훈이가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2월 퇴진 후에 4월 대선, 두 달 후 대선입니다. 3월 퇴진할 경우는 5월 대선, 요 퇴진 로드맵이에요. 여기에 관해서 지금 4월 대선,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 이런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북한의 군사 도발 시 미국이 윤 대통령에 연락해야 될지 한덕수 총리가 연락해야 될지도 문제인데, 결국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냐. 그러니
대통령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위상을 이제 인정한 겁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이른 퇴진 일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다만 조기 퇴진했던 이성 후퇴가 실현되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선의가 전제돼야 한다. 여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보면은요, 한동훈에 대한 요 비판이 나름대로 지금 한동훈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YTN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이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김 장관에 대해서 이 구속이 이루어지면 결국 사법 판단이 한 번 내려지는 셈 아니냐. 그 이후에는 시계는 더 빨라지고 사람들의 판단은 더 선명해질 것이다. 이 더 선명하다는 얘기는 사람들도 지금 윤 대통령 지금 내란 수계로 검찰에서 그렇게 이제 구속 영장이 명기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도 빨리 하야하라. 또는 탄핵도 탄핵 이후에는 대책이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이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측근의 전횡이 아닌 본인의 불법 계엄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내오는 얘기가 불법 계엄이다. 그러니까 내란죄로 지금 내란죄의 수계라는 말을 결국 한동훈이도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란죄의 수계에 해당되는 형벌을 보면 사형 무기징역 이런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한동훈이는 사형도 사용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까지 나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우리 우파 국민들의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서 국민들이 받아줄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 직무 배제, 조기 퇴진의 로드맵을 국민께 제시해야 되고 그래야 탄핵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 수용 가능성이 결국은 핵심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다만 대통령 퇴진을 두세 달 미루고 문서를 써 관련 약속을 합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약속을 무시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해야 한다는 그런 맹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선의에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재권을 뺏지 못하는 게 맹점이다. 그러니 TF 문서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대책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말이죠. 아니 대통령한테 완전히 하야하라, 백기투항하라는 좀 압력을 넣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이는 잘라내야 된다. 퇴진시켜야 된다. 끌어내리자. 이런 여론이 우리 보수층에서 지금 급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큰 맹점은 퇴진하기까지 몇 달 동안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에게 맡겨도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오케이, 즉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권한을 실질적으로 뺏을 방법은 없고 최종 결정권자는 여전히 대통령인데 국민이 수용하겠느냐가 근본적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문서로 약속을 받자는 게 당 TF의 제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을 했어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한독수냐. 그러나 그 미국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군통수권자는 윤 대통령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미국 쪽 입장도 한동훈이는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지금 한동훈이가 스스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한테 말이죠. 그야말로 항복 문서를 받아내자. 여기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계엄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수계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높아가고 있고 그러면 내란 수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사형과 무기징역도 한동훈이가 지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유우파, 지금 보수파 국민들이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김민전 의원의 지금 이 핸드폰 문자가 폭로가 돼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한 보수 유튜버가
지금 그 김민전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문자의 내용이 바로 뭐냐? 문자의 내용이요. 뭘로 되어 있냐면 문자의 내용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동훈, 한철수, 김해지, 김상호 징계 요청서를 넣으려고 한다. 이 사람들이 1차 지난 탄핵안에 찬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보안팀장하고 경찰들이 지금 막고 있다.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보수 유튜버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민현 최고원이 지금 본 회의 중이어서 좀 어렵다. 지금 당장은 끝나고 요거를 알아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와 관련해서 얘기가 지금 징계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어디까지 지금 김민정 의원이 그 얘기하고 있느냐면, 징계를 알아보겠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그러면 요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요. 이게 채널A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난 듯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 3명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유튜버가 징계를 요청하자 김민전 최고위원이 알아보겠다고 답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김 의원이 받은 문자에는 한동훈,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니 막더라며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어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김민전 최고위원은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고 적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이는 친여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요청서에 포함된 의원 3명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입니다. 저는 오늘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됩니다. 지난 5일에는 탄핵소추는 부당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친한계 관계자는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 아니냐며 당원 게시판 때부터 분란을 일으키더니 한 대표 끌어내리기 속셈을 드러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친윤계로 이제 대표적인 친윤계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김민정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3명하고 한동훈이는 징계를 해야 된다. 요 보수 유튜브의 요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새로운 또 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원내대표는 2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하고 김태호. 그 모레 토론회를 거쳐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표결로 할지 아니면 후보자들 가운데 추대 방식으로 갈지까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론회는요, 이제 12일 날 합동 토론을 가져요. 권성동은 5선, 강원 강릉, 김태호는 4선의 경남 양산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태호보다는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이 중진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투표면에서 본다면 유리한 국면에서 지금 당 대표 선거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원내대표 선거로 해서 이제 전면전으로 돌입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